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삼성 에어 B2B 시스템에서는 공기청정기 영업과 점검 관리를 담당할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으로 경력이 없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렌탈 영업과 유지보수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4월 9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발전기술에서는 발전 설비와 중기 운전을 담당할 계약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되고요. 발전 설비의 경우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분이, 또 중기 분야의 경우는 로더 자격을 보유한 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3년에서 5년 사이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LG 생활건강에서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 가운데 신 HSK 4급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LG 생활건강 면세점 매장에서 판매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4월 14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스코에서는 방제 서비스를 보조할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경력이 없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JA 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사실 조금 우울한 소식 얘기하면서 네. 오늘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 각종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으로 목적을 하는 특성화고의 특성상 입학생들도 조금 줄어드는, 조금씩 어렵게 얘기하면 기피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될 게 분야별로 좀 다르거든요. 제조업이라든가 지금 그런 쪽에 몇몇 업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보통 특성화고 학생들 처음 입학할 때,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 그리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할 때 그 산업의 어떤 흥망성쇠 흐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정적인 소식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성화고가요, 꿈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일찍 고민한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진로, 미래 계획, 학업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졸업 후에 다양한 진로로 바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부터는 진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화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특성화고도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막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어떤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굴뚝 없는 공장, 굴뚝 없는 공장. 서비스 산업의 꽃, 이런 단어로 불리는 네, 관광 분야의 네. 특성화고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분야, 관광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관광고등학교를 선택해 오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조서연 아나운서께 약 한 달 정도의 쉬는 시간, 일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혹시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그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일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일자리는 그대로 네. 보장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안식월 같이. 안식월, 휴가 네. 같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아까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쉬는 시간에 신세미 캐스터한테 좀 물어봤더니 신세미 캐스터는 어딘가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그 여행 버킷리스트를 한번 아하. 실현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궁금한데요. 혹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그쵸. 저는 이제 여름 버전, 겨울 버전이 있는데 이제 여름 같으면 서호주로 떠나서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서호주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도 좀 보고 싶고 겨울은 오로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오로라를 보러 가면 굉장히 춥대요. 네, 막 영하 4, 50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고 가도 추워서 밖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 숙소인데 천장을 모두 이제 유리로 만들어둔 이글루 같은 숙소들은 숙소 안에서 또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어머니를 모시고 오로라를 네네.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 굉장히 구체적인. 네, 저는 그것 두 버킷리스트를- 개가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아. 네, 그럼 여름에는 코알라랑 캥거루랑 같이 노는 서호주. 쿼카. 서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있군요. 네,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좀 걱정이 되긴 예. 해요. 서호주랑 오로라 볼 수 있는 이글루 호텔 네. 가격 폭등하지 않을까 예상 한번 죄송합니다. 해봅니다. 예.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네. 요즘 신조어 중에서 워라벨이란 말 있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그러니까 일만 하지 않고 나의 여유, 휴식도 즐기겠다. 그리고 소확행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추구하고 어딘가에 떠나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저희 조소연 아나운서처럼 휴식 시간을 관광, 여행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수요가 많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육성하는, 지원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취업 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취업을 유발하게 되는가, 인력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건데요. 약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약 8.8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서비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좀 큽니다. 17.3명이 필요한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관광 산업은 18.9명. 그러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관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도 관광 사업체 수,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할 만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7,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15년에는 24,000여 개 가까이, 그리고 2016년에는 27,000개가 넘어가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외래 관광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1,300만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1,500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 2019년에는 1,8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분야에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있나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종사자 수도 2017년 28만 명에서 2018년 29만 명, 30만 명에 가까워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관광 산업이라는 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분야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한 번쯤 고려해 보면 좋겠다. 뭐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좀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 몇 곳 정도 있을까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관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찾아봤더니 14개 학교가 오. 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서울 수도권 지역, 뭐 대일, 서울, 선정, 송곡, 영화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도도 있고 뭐 부산에도 부산관광고, 부산정보관광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학교가 있는데 이게 보면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에 굉장히 많은 학교, 14개 중에 8개 학교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으로는 보통 특성화고는 남자 학교 또는 여자 학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업 계열 같은 경우에는 남자 학교, 상업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자 학교가 많은데요. 이 관광 분야는 특이하게도 좀 공학인 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오. 아무래도 이 서비스업, 관광 산업 자체가 남자, 여자, 성별 구분 없이 골고루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관광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좀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네, 관광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4개 학교에서 사실 41씩이나 되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분류를 해보면 크게 4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이름들이 있죠. 관광 경영과, 관광 비즈니스과, 호텔 경영과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과들이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관광 산업 전반으로 진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 조리과, 호텔 조리과, 관광 외식 산업과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들은 조리 관련,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조리 관련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 외국어과, 관광 통역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 그대로 외국어와 외국어 통역 관련된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항공사 직원들을 양성하는 관광운항과, 관광 항공 서비스과 그런 과들도 있고요. 레저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관광 레저과, 레저 스포츠과 이런 과들도 다양하게 마련돼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전공들이 있네요. 저는 좀 관광학과라고 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의 전공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얼핏 봐도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각각의 맞습니다. 전공마다 배우는 내용도 좀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특성화고기 때문에 각과의 특성에 맞춰서 별도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실제로 몇몇 학교들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와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관광 경영 관련 전공에서 살펴보면요. 이 과는 목표가 이런 겁니다. 관광 경영 전공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매너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인재 양성. 그러니 이 학생들은, 이 전공을 전공한 학생들은 호텔 및 리조트, 여행사 등의 진로로 진출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자격증을 특성화고 학생들은 많이 따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국내 여행 안내사라든가 국외 여행 인솔자 이런 자격증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관광업에 진출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관광 서비스과가 또 있는데요. 이런 과들은 이름 그대로 관광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실무 역량이 더 중요한 과예요. 네. 그래서 호텔 객실들 있죠. 그리고 레스토랑의 식음료 파트들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쪽에서 주로 일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조금은 중시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영어 능력 그리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배워주면은 그만큼 취업의 길이 좀 넓어질 것 같고요. 간단하게 바리스타나 조주 기능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관광고등학교라고 하면 이 관광산업 관련과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리학과도 있네요. 네. 조리학과는 사실 뭐 요리학교라든지 다른 학교에 좀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요리를 별도로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별도의 또 이제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조금 더 전문 분야로 다뤄서 특성화 있게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조리도 크게 관광 산업에 속한다. 그렇게 교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여행 갈 때 호주로 여행을 가든 북유럽으로 여행을 가든 어디든 보통 목적지 정한 다음에 항공권을 끊고 그다음에 호텔 예약하는 경우 많잖아요. 호텔이 바로 그 관광 산업에서는 가장 큰 일자리거든요. 근데 호텔 잠만 자는 곳이 아니죠. 호텔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리 분야도 당연히 이 관광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 특성화고에서 호텔 외식 조리과라는 과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과를 한번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그 사례에서는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리를 바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무 중심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로 호텔에서 일하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게 한식이나 양식, 중식, 일식 그런 다양한 요리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저트류 있죠. 제과 제빵이나 뭐 떡 같은 거 그런 것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이나 외식 업체,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성화고를 방문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교들은 해외에 아까 조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요리 학교들, 프랑스에 있는 요리 학교들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그 금지하는 품목들이 좀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담배, 술 이런 거 금지하는데 이 조리 분야가 있는 특성화고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에 술이 많습니다. 그렇죠. 술이 많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술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그런 조주 기능사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조리, 조주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가 이제 관광 외국어나 뭐 통역 관련 학과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향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좀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분야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학과 관련된 학과로는 뭐 대략 이런 겁니다. 관광 영어 통역과, 관광 일본어 통역과, 관광 중국어 통역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제2 외국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외국인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중국 분들, 일본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그런 수요에 맞춰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도 중시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에서는 역시 특성화고답게 단순한 암기 위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언어, 그런 상황 대처 능력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외국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원어민 강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런 팀 티칭, 해외 연수, 인턴십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외국어와 관련된 말하기 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학교는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해서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실력을 갖춰서 졸업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이 학생들도 대부분 호텔이나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사 직원이나 또 레저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한 학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항공 관련해서 관광운항과라는 이름으로 전공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관광운항 관련 자격증, 국내 여행 안내사나 국외여행 인솔자 등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예절이라든가 뭐 국제 매너, 이미지 메이킹 등의 교육을 통해서 항공사 지상직 그리고 선박이나 열차의 승무원 등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전공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레저과라고 하는 전공도 있는데요. 관광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물론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관광 이벤트라든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특화 교육도 진행을 해서 졸업 후에는 뭐 테마파크나 뭐 일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카지노나 골프, 승마, 요트 이런 레저 산업 전반으로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전공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관광 전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취업을 하거나 인턴십 기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몇몇 학교들의 경우에는 관광 전공 학생들을 해외로 진출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K무브라는 사업도 있고 뭐 여러 지자체들이 별도로 진행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아까 조소연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 관광 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지역도 관광 계열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 학생들은 호텔에서 호텔리어가 되거나 조리실,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진행했던 평을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인턴십이 끝난 이후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업 인턴십 관련 활동들 외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투어에서 해외 탐방 투어 챌린지 하이스쿨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관광 특성화 고등학생들 중에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해서 여행업 전반에 대해서도 좀 익힐 수 있고, 그다음에 조별 미션을 통해서 관광 산업의 어떤 전문 인력으로서 역량과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참여해 보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광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 좀 어떤 꿈을 지닌 학생들에게 추천을 좀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 서비스 산업입니다. 타인과 교류하는 거를 낯설어 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 학생이면 좋겠고요. 본인이 배운 다양한 기술 그리고 서비스로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가 된 학생들에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국가에서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여행을 가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점점 여행을 많이 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도 많이 가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해외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도전해보면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특성화고 같은 경우 좀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광 전문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 이 후진학 계획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특성화고 졸업 후에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수능 대신 학업 의지만으로 취업을 하는 제도가 취업이 아니라 진학을 하는 제도가 선취업 후 진학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취업 먼저 하고 공부를 그 이후에 한다는 건데 산업체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분야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호텔 경영이나 관광 경영 등의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일을 하면서 그대로 공부를 할 수도 있도록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방식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특성화고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학에 못 가지 않느냐 혹은 대학에 안 가지 않느냐라는 점을 조금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공부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회적 경험과 소득을 얻으면서도 또 쉽게 다양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관광 전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관광산업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
어쨌든 취업이 목표가 되는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그런 학생들일 텐데요. 특별한 교육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잡페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JA코리아가 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부스만 진열하는 그런 일반적인 잡페어가 아니고 현직에 있는 임직원들이 함께해서 멘토링과 교육이 진행되고 특히 좋은 건 취업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사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취업 면접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 해가 아니라 총 한 3년여 진행이 돼서 한 200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호텔리어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부에서 교육훈련 인증기관 평가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호텔 숙박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4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현직 호텔리어로 구성된 강사진 그리고 실무 위주의 호텔 직무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8개 호텔리어 10명 이상의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력은 취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에 2018년에는 7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료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 외에도 한국호텔협회에서 하는 특성화고 체험 교육이 있는데요. 호텔 각 부서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각 식사의 목적, 레스토랑의 목적에 맞춰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테이블 세팅 이런 세세한 교육까지 진행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성화고 분야 중에 관광 분야를 좀 탐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광 전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팀장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관광 분야 굉장히 계속 커지는 분야고요. 기회 많이 생기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궁금한 건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취업 잘하니까?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관광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경험한 바를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관광업계는 특히 마음가짐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식보다는 인성이고요. 그리고 외모보다는 인상입니다. 좋은 인상 그리고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본인 스스로 많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도 웃게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아마 좋은 마인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멋진 관광 분야의 인재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JA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관광 전문 특성화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